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shake it down, break it down, move the thing around. Feel it in your 네, bones.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21일 국내 첫 독자 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의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 우리 우주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창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교수님께서는 누리호의 실질적인 기획자라고 알고 있는데 누리호를 예. 잉태한 어머니신 거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 계획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겠다는 의지는 있고 예. 방향은 설정했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얼마나 걸릴까, 어느 정도 예산이 들까, 이제 이런 것들을 산정하고 예. 이제 구체화시켰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죠. 그게 어머니 같은데요? 우주 산업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소 생소하고 아무래도 좀 지각생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우주 부품이라는 게 그 단군 이래 처음 우리가 만드는 거라요. 예. 그러니까 아하. 산업체가 그런 기술이 없었죠. 기반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일일이 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없는 기술은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더 뭐라고 그럴까 좀 굉장히 힘든 그런 기억들이 많았죠. 예. 자, 그러면 누리호 기획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을 2009년? 했거든요. 예. 2009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아하. 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면은 기획부터 발사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과 인력이 들었나요? 지금 총 12년 등 아이고. 걸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누리호가 국내 첫 독자 개발 발사체인데 그러면 네. 전 과정을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 발사체라는 것은 이제 그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어요. 어떤 예. 나라든지. 그래서 음흠. 그 기술을 남한테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뭐 판권을 뭐 받고 판다거나 이런 일이 금지돼 있습니다. 안보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안보 기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다 독자 개발을 전제로 합니다. 100%. 예. 그래서 이제 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100% 독자 기술로 더 개발을 하고 뭐 실패도 경험했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러면 다른 나라 도움 없이 발사체를 쏠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우주 발사체라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공표한 나라는 한 10나라인데요. 예. 그 발사체를 이용해서 진짜 위성,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실험 위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1톤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한 600km, 700km 상공에 올라가서 어떤 우주 일을 하는 그런 위성을 올린 나라는 예. 우리가 7번째 되는 아이고.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예. 몇 년 전에 2015년인가요? 은하 3호라는 발사체를 쏘아 올린 적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때 그 서해에서 그거를 회수해 가지고 이제 분해를 해갖고 분석을 해본 결과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우주 발사체를 만들 의도는 아니었지 않냐라는 어떤 기술적인 확신을 아마 얻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서 위성을 또 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 그게 어떤 탄도 미사일의 기본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 아니었냐 예.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2013년 나로호가 우리나라 첫 번째 우주 발사체였잖아요. 네. 어떻게 다른 겁니까? 나로는 일단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온전한 발사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발사에 성공을 했지만, 그러니까 예. 1단은 러시아에서 가져온 엔진이고요. 2단은 이제 우리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0%다 만든 발사체라고는 할 수 없죠. 예. 근데 이번에 만든 누리호는 1단, 2단, 3단이 다 아하.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디자인하고 예. 개발하고 제작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마지막 최종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라 예. 뭐 근본적으로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로호 때도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그 한국연구재단 우주 단장이셨습니까? 예. 예. 제가 지금 굉장히 대단한 분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네. 영광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누리호 액체 엔진 개발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말씀하셨죠 지금? 액체 엔진 개발 기술에 대해서 좀 액체 주목. 엔진이요. 네네. 그 액체 엔진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개발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로 때도 액체 엔진은 러시아 거를 갖고 왔는데 예. 이번에는 그 액체 엔진 자체를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고 뭐 이런 기술들을 다 확보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종 발사체를 만든 거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산화제하고 연료 탱크거든요. 특히 이제 산화제 탱크라는 건데 예. 액체 산소를 씁니다. 액체 산소는 보통 그 마이너스 193도 섭씨 마이너스 193도의 예. 그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극조온의 온도에서 그 작동을 하는 그런 탱크를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기술을 이번에 그 확보를 해서 발사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능이 더 좋은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발사체로 개량이나 고성능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성이 좀 발사됐었잖아요. 네. 누리호가 성공하면 앞으로 해외에 도움을 받지 않고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모든 위성을 다 우리가 누리호를 이용해서 예. 우주로 발사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그 위성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한 1.5톤 정도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예. 아리랑 위성이나 아니면 그것과 비슷한 중량을 가진 위성들은 대부분 다 누리호에서 이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예. 자, 우리나라가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를 쏘아 올린 2013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우주 지각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나마 뭐 3번의 실패 끝에 가까스로 우주 시대를 열었는데 네. 내일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누리호 성공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굉장히 그 높은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처음 우리가 그 사용하는 게 발사대하고 그 발사 엔진 1단, 2단 엔진인데 예. 그 이 두 가지를 이미 2018년에 시험 발사라는 것을 통해서 아하. 기능하고 성능을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99% 굉장히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날아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이제 3개를 붙였으니까 약간의 어떤 위험성은 더 증가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능이나 아니면 예측 면에서는 정확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어느 때보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성공하면 가장 반가운 소식이 되겠지만 전 세계적인 발사체 역사를 좀 돌아봐도 발사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요? 예, 그걸 대비해 가지고요. 예.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게 1차 발사고요. 예. 내년도 5월에 다시 2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발사하면 성공이고 발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실패가 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하. 이번에도 발사하고 내년 5월에도 발사해서 두 번의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됐다. 예. 그리고 어떤 게 문제가 있나가 이제 확인이 되면은 아주 그게 뭐 폭발되거나 분리가 안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성공이라고 보고 있죠.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우주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좀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우주 개발 뭐 예산을 비롯해서 좀 연구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주개발 예산이 지난 한 20년 동안 정부가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주셔서 예. 많이 발전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실정이죠. 아. 미국이 한 100분의 1 정도 되고요. 예, 예. 어허. 네, 일본의 한 10분의 1, 예. 예산 자체는 그렇고 연구 인력이나 지원 장비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애청자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독자 개발 발사체가 성공해서 기술이 완성되면 물론 뭐 네. 국민들 자부심 뭐 상승은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에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첫째는 이게 아마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 확 닿는 게 없다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예. 뭐 옛날에 우리가 했던 반도체 그다음에 그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이런 것처럼 처음은 굉장히 미약하지만은 예. 이게 선진국들만 하는 어떤 새로운 산업 혹은 새로운 기술의 장을 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이거를 확대하고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 부분이고 이것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전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게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보면 그냥 과학적인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어떤 새로운 원동력을 예. 얻느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이런 거로 인식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새로운 기술의 장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난 5월에 그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있었죠. 뭐 우주 발사체 개발에 좀 물꼬가 튄 것 같은데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 한미 미사일 발사체 그 지침 해제라는 게 예. 분명히 그 정치 외교적인 이벤트입니다. 이게 기술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아하.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 문제는 그런 그 정치 외교 이벤트가 이런 기술 발전과 굉장히 접목돼 있다는 어떤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가꿔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 개발 역량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혹시 교수님 저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전 어렸을 때 많이 했기 때문에요. 지금 K-푸드, K-팝, K-드라마 전 세계가 K 콘텐츠 열풍인데 네. K-우주 기술 앞으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되거든요. 네네. 교수님이 그리고 계시는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미래는 어떤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100%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우주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반도체라든가 IT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우주 개발하는 데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 이제 로켓뿐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뒤늦게 이제 로켓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냐. 용에다가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없으면은 우주 개발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육성하고 발전한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네. 애청자 질문도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네. 4270번님. 우리 기술 첫 발사체라니 대한민국도 우주시대에 여나요?라고 하시면서 자 그런데 발사 당일 날씨가 영향을 줍니까? 비 오고 바람 불면 발사 못하고 그런 일도 있을까요?라고 하셨네요. 있습니다. 그게 보통 비 오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그래요? 예, 상공풍 그러니까 지상 10km 정도에서 풍속이 20m 이상이 되면은 예. 초기에 이제 발사체가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니까 예. 누가 툭 치면 그냥 이렇게 쓰러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바람이 세게 불면은 이제 자세가 불안정해 갖고 잘못되는 사고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바람이 굉장히 불거나 아니면 천둥이 치거나 예. 태풍이 몰아치거나 이러면은 이제 발사를 연기하거나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괜찮은 거죠?
뭐 그 구름이 좀 끼지만 괜찮은 날씨로 보고 예,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2737번님께서는 교수님 누리호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잘생겼나요? 아, 잘생겼습니다. 잘 빠졌습니다. 뚝뚝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네. 이 날이 좀 기다려집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우주선 달 탐사도 하고 우주 여행도 할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 막연하게 언젠가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 역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우리가 50년 전에는 비행기를 모든 사람이 타리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똑같이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주선을 모든 사람이 못 탄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좀 저는 이상하죠. 예. 예, 그렇게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진 건국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